이라고 할 수 있는 청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어의 말하는 능력에도 부족함을 느끼지만은요, 무엇보다도 또 영어를 할 때 그 잘 들리지 않는 것, 청취력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청취력을 단기간에 높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취력이라는 것에 대한, 청취라는 말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듣는다라는 개념 자체를 영어 듣는 것과 한국말 듣는 것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아서요. 우선 흔히 영어를 들을 때 listening, hearing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부터 알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comprehension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omprehension을 한국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예, 리스닝이나 또는 히어링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히어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거기 쿠쿠마 뭐 이렇게 아무 말씀이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 소리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개가 짖는 소리를 의도 없이 그냥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지를 주는 것이고,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할까요? 즉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으실 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즉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리가 인지되는 것과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부분, 무의식적이냐 의식적이냐 하는 그런 차이를 두고 리스닝과 히어링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저희 한국어를 흔히 쉽게 알아듣는 것은 히어링을 통한 컴프레hen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와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말도 물론 소리가 좀 작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내용에서 잘 모르는 내용일 때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요. 그렇죠. 예. 쫑긋 세우고 신경을 써서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흔히 보통 그냥 소리가 저절로 인지가 돼서 의미화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히어링이면 어떻고 리스닝이면 어떻고 그냥 알아들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닝을 통해서 그리고 들어온 소리를 재인지하고 번역해서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의 폐해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캐나다 사람들이 영어를 듣는 것과 현재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이 영어를 듣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어로 짧은 문장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장을 들으시면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문장, 중학교 수준의 문장이니까요. The man is going to do something. The man is eating with a spoon. The men are talking in the living room. The men are waiting to gamble. 이런 네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네 마디를 들으시고 걱정은 해소되셨죠? 너무 쉬운 말들이니까 아마 알아듣지 못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조금 제가 빠르게 했나요? 아무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기억나시는 문장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게 뭐였죠? 혹은 두 번째 거는요. 아주 영어로는 틀림없이 리스닝을 통해서 이해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게 뭐고 두 번째 게 뭐냐고 말씀드리면 갑자기 황당해지십니다. 네. 준비가 아까 안 되셔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talking on the telephone. She is emptying the trash. The woman is holding a microphone in her right hand. The woman is wearing a hat.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들으시니까 이해는 다 누구나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하실 정도의 말인데 네. 기억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세 번만 치십시오. 하나, 박수를요? 둘, 셋. 왜냐하면 이 박수 세 번 치시는 동안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한국말로라면 한두 개쯤은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다가 말하라고 하면 갑자기 좀 난감해지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온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번역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번역된 말을 다시 말씀을 하시라니까 한국어로 기억이 난 것을 영어로 또 바꿔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불편한 과정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저도 느낀 게 그게 그냥 영어로 들린 게 아니고요.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죠. 그렇죠. 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쭤보시니까 그걸 다시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막막해지는 거죠. 지금 그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를 영어로다가 혹시 말씀을 하신다면 근데 뭐
버린다라는 걸 영어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empty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영어를 제작하시는 그런 공장의 일을 계속 해오셨던 겁니다. 네. 들어온 말이 만약에 이걸 제가 한국말로 들려드렸다면 한두 시간 후에라도 그냥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런 말하고 그러되 네. 할 수 있는 것을 영어가 되면 일단 기억부터가 안 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도 막상 여쭤보시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영어로 말하라고 하니까 아마 또 당황스러운 면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대로 한국어라고 하면 저희가 뭐 10가지 문장을 얘기를 했어도요. 최소한 한 8가지는 기억을 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참담한 결과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면 10개가 돼도 할 수 있는 거, 영어가 되면 한두 개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그것을 영어로 바꿔야 되는 불편에서 탈피하시기 위해선 듣는다라는 것이 귀를 쫑긋 기울이던 혹은 뭐 그냥 소리로 들어와서 인지가 되던 번역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 네.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예. 그동안 영어를 듣는다는 것 자체를 그냥 듣고 내가 알아들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된 폐인데 영어를 실제 듣는다는 것은 번역하지 않고 듣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즉 이런 어거지 훈련에서 벗어나서 소리가 바로 의미가 되는 그 단계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예, 결국 지금까지처럼 그 귀 기울여 듣고 빠르게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저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다시 영어로 말할 때 또 한국어로 또 떠올리고 또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것 같네요. 번거로움이 아니라 아주 불필요한 행위가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네, 버려야 되는 습관인가요? 그건 정말 버려야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10년, 20년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지만요.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쓰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한번 한국에서 손님에서 가더라도 아주 낭패를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탈피가 아니라 아주 그건 버리셔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이 주로 겪는 것인데요. 영어를 말할 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로 정리해서 한국말로 정리해서 다시 영어를 바꾸고 그걸 기억해서 말하려는 그런 공장 같은 구조에 의존해 온 거죠. 제가 보통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참 자주 예를 드는데요. 신의 은총입니다. 12세 이전에는 정말 언어를 별도의 노력 없이 습득을 할 수 있는데 15세가 지났다면 이런 번역 없는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또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도 하시고 또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번역 없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번역 없는 이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장들을 전혀 별도의 노력 없이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는 데는 약 5단계의 학습을 통해서 근데 한 2달 정도면 됩니다. 그게 네. 번역을 물론 뭐 방송에 나오는 뉴스를 번역 없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5단계의 2달 정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것이 발음으로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영어를 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말이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가 안 되게 소위 그 두뇌 속에 브로커라는 영역에서 인지를 못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 학교 다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린 누구나 알아듣죠. 그걸 서양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외국인의 말을 갖다 우리가 빠르게 흉내를 낸다. 혹은 외국인이 우리말을 흉내를 낸다고 해서 다른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즉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아도 제가 예문을 드는 것이 Will you please tell me the way to the public library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신경 안 써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Will you please tell me the way 이런 식으로만 가면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영어의 소리의 아주 작은 단위부터 학습하시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즉 알파벳이라고 하죠. A, B, C, D. 그 부분이 우리 두뇌가
스스럼 없이 아주 별도의 노력 없이 저절로 받아들여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희가 알파벳부터 다시 익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미 영어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온 성인들의 경우는 다시 그 공부의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이 또 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황당하게 그지없지요. 예. 지금 내가 다시 해야 우리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 혹은 영어를 듣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들으시는 분들에겐 예외 없이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학원에서는 영문학 박사라도 번역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그 원인을 해소하는 그 첫 번째 처방이 없이는 신이 베풀어준 그 언어라는 그 선물을 결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내가 다시 해야 하나 하고 걱정스러워하시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문자로다가 해왔지 소리로서는 접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T라는 소리가 time과 time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처럼 what time is it은 안 하거든요. time이라는 T 소리가 우리말의 T와는 크게 차이가 나죠. 네. 노래 중에 뭐 summertime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보면 우리 귀에는 chime처럼 들리거든요. 네. chime 소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 쉬운 예로 솔라티도 하는 그 도레미파 그 음계만 해도 우리 조상분들 중에 한 분이 C라고 적으신 데 이유가 있어요. T 아닙니까? TI를 쓰는데 다시 해봐. T 다시 T C 뭐 이렇게 적으신 저희가 발음하기 거예요. 힘드니까요. 예. 소리 자체의 인식이 도저히 우리말에 타라 하는 그 T와는 다르니까 C라고 적으신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가장 먼저 나오는 자음에 그 B라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비가 와요 그러죠. 비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은 어떻게 되나요? 비가 와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즉 발음기호상으로는 똑같이 표기를 하지만 실제 소리는 비와 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만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따라서 알파벳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 예를 들어 D 같은 소리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소리인데요. 참 한국 분들이 그걸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D는 똑같은 D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드럼 같은 경우가 드럼하고 소리가 나는 것은 D라는 소리가 가진 화음입니다. 소리 그 흐르는 소리인데 들으시기에도 D 바람자리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한국말은 D. 저희는 그냥 D 이러고 끝나죠. 그렇죠. 예.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훈련을 하셔야 이들의 그런 소리들의 모임을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발음을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하는 발음을 했을 때 저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정확한 소리들의 집합을 모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데 우어 같은 소리가 들어올 때 윌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하니까 비슷한 소리를 두뇌 속에 저장되는 비슷한 소리를 마구 끄집어내면서 그 중에 하나를 픽하죠. 그나마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즉 언어를 번역 없이 제대로 청취를 한다라는 뜻은 소리부터 편안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듣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요. 뭐 드셨어요? 말을 소리 자체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번역 없는 이해에 저희가 영어를 통해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방법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정에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들은 절대 타임 못 합니다. 타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너 타임 해봐라, 테이블 해봐라 하지 마시고 T라는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씩 해서 훈련을 해나가시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는 해도 우리가 한국말은 이렇게 하면서 누굴 한국말을 가르쳐라 하면 좀 당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훈련하시는 부분을 문장 자체가 아니라 음소 하나하나부터 약 한두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어가 이상하게 귀에
좀 편안하게 들리네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역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중에서도 특히 저희 청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